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고르자면 수도권에선 누가 뭐래도 인천을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동산에 앉아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눠봤어요. 요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거의 놀지. 요즘에 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니까 지금 들고 있는 인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건지, 인천 아파트로 투자해도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고르자면 아마 대구, 세종, 대전 등도 있겠지만 수도권에선 누가 뭐래도 인천을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에 KBC 기업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의 분위기가 정말 상당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서 갱신권 재계약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거든요. 제가 가진 물건이 특히 인천에서도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세입자분이랑 저랑 워낙 사이가 좋고 또 내년에 청약이 돼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편의도 최대한 봐드리고 전세도 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갱신권 재계약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인천에 간 거니까 부동산에 앉아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눠봤어요.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거래 많이 하세요? 요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예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놀지. 요즘에 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니까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알고 물어본 거죠.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매가, 전세가 추이를 알 수가 있고 호갱노노나 아실에 찍히는 실거래가도 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를 저는 이미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인천의 하락세가 분명히 느껴진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지금 5분 임장 영상에서 여러분 인천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많죠? 이거 거짓입니다. 현장은 다릅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인천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인천 띄우기를 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현재 인천 분위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지금 들고 있는 인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건지, 내가 1억이 있는데 인천 아파트로 투자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물량이 많으니까 인천은 투자로든 실수요로든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겠죠. 전문가나 인플루언서가 여러분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재산과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5분 임장은 인천 부동산의 입주 공급 물량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천의 공급량을 보시는 게 먼저겠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올해도 많고 내년이 2023년, 그 다음해인 2024년, 심지어는 아직 확정도 안 된 2025년마저도 공급량이 이미 많습니다. 즉 인허가 물량에 따라서 2025년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것만 봐도 향후 인천에서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얼마나 깨질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천 전체 공급량만 봐서는 인구 300만인 인천 광역시의 움직임을 100% 전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입주량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천의 대장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를 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별로 없고 그 뒤로 2025년까지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에 그 물량이 몰려있죠. 연수구에는 2025년까지 20개 단지 총 17,816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연수구의 평균 수요가 연간 2,0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공급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송도를 비롯한 연수구 전체가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몇몇 단지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송도에서 109나 209의 학군 대장지들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옥년동, 동춘동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즉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어떤 사이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층 아파트들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형성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인천의 아파트들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버틸 거라는 예상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인천 서구의 공급량입니다. 2021년 작년부터 공급이 이미 많았고 2022년 올해는 정말 많은데 2013년도, 4년도, 심지어 2015년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듯 서구는 검단의 입주가 압도적인데요. 총 39개 단지 39,159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입주 물량이 서구에서도 검단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루원시티 쪽의 입주이기도 하고
이름은 검단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지하는 검단 신도시 입지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영향력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검단은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되고, 검단 신도시 주위에 있는 지역들, 인천 내에서는 청라, 루원, 계양 등, 그리고 인천 외로는 김포, 멀리까지는 일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서구의 연간 수요는 3,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검단에 대략 4만 세대 정도의 입주량을 다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요 많은 공급 물량을 검단이 못 받기 때문에 주변 도시인 서구 외에 김포, 일산, 인천 내에선 청라, 루원, 계양 이런 주변 도시들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부평구 역시 상당한 입주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가장 많은 공급이 있고, 내년인 2023년도 2022년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요. 총 13개 단지 22,088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부평의 공급량은 앞에서 살펴본 연수구, 서구의 공급량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부평구는 인천에서도 기존 구도심 중에선 가장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 중 한 곳이었죠. 근데 구도심이라는 건 새롭게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평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와 서구는 빈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10,000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10,000세대가 전체가 순중인 것이고, 부평구 입주는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10,000세대 중에서 전체가 순중이 되는 건 아니죠. 분명 과다 공급량에 따른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기존의 탄탄한 구도심 실수요, 여기에 더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그 조정폭이 연수구나 서구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아파트가 부평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평이 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은 영종이 위치한 중구입니다. 중구도 공급 물량이 상당하죠. 2022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총 12개 단지 9,739세대 입주 예정으로 중구의 연간 수요량은 750명 수준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수구엔 송도의 공급이 많고 서구엔 검단의 입주가 많듯이 중구에서도 영조의 공급이 많습니다. 즉 중구에서도 기존 구도심이었던 숭이역 인근 등은 아주 큰 조정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른 인천의 인기 지역도 시들시들한데 중구의 구도심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다음은 인천 계양구입니다. 오히려 계양은 다른 인천의 지역과 비교하면 공급이 없는 편입니다. 2012년 올해 공급은 없고 2023년에 약간, 2024년에 수요 대비 많은 공급이 한 번 있습니다. 총 6개 단지 3,469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계양구의 연간 수요량은 대략 1,5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인천 지역보다는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도 생활권이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두 생활권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서울과 부천의 영향을 받는 권역과 두 번째, 인천 자체적인 수요가 더 강한 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계양구는 부평과 같이 전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울과 부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계양에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대부분 작전역을 기준으로 왼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구의 공급량입니다. 미추홀구의 공급량이 정말 많죠. 2022년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꾸준히 물량이 많습니다.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수요 대비 과한 수준으로 많습니다. 총 16개 단지 2205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미추홀구는 연간 수요량이 대략 2,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과한 공급량이 맞습니다. 그 물량은 다른 인천의 지역들보다는 약간 넓게 퍼져 있기는 하지만 주안동과 하익동에 많습니다. 근데 미추홀구도 부평구처럼 재정비 사업으로 생기는 공급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효과도 있는데요. 바로 신축 대단지가 구도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인프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남동구의 공급량입니다. 인천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쭉 공급이 거의 전무하고요. 총 2개 단지 1,143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사실 신경 쓸 만한 정도는 아니죠. 각각의 입주 예정 단지가 논현동, 간석동으로, 물론 남동구에서는 좋은 입지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 남동구 같은 경우 인천 내에서는 미추홀구의 공급에 영향을 받고, 인천 밖으로는 시흥과 안산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시흥과 안산도 향후 입주 물량이 딱히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홀구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주의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동구의 공급량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올해를 제외하면 공급량은 전무합니다. 근데 올해 공급량이 압도적이죠.
총 1개 단지 2,562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동인천역 오른쪽에 동인천역 파크 푸르조입니다. 동구 내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입지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브랜드 대단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겁니다. 애초에 동구가 연간 수요량이 300명 수준밖에 안 되는 만큼 투자 수요에 따라서 도시의 가격이 들썩거렸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천 내에서도 그나마 동구가 투자 수요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물론 가장 저렴하니까요. 어쨌든 올해의 입주만 제외한다면 공급량이 딱히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동구의 수요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적기 때문에 주의는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공급량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요나 공급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지역은 아닌 만큼 나머지 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총평을 하면서 우리는 올해 내년 인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신도시민 송도, 청라, 영종 등을 들고 계시다면 장기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자체의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은 단순히 인천 내 하나의 작은 지역이 아니라 인천 외 지역에서도 워너비로 꼽히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송도, 청라, 영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이 2014년, 5년까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판단하여 뭐 다 내던지기보다는 과연 내가 가진 이 아파트가 단기 공급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요거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재건축 이슈 아파트는 일단 홀딩을 하세요. 이럴 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도시민, 부평, 미추홀, 계양 등을 들고 계신다면 역시 당장 파는 건 딱히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꼭대기에 매도하고 싶으셨다면 뭐 올해가 아니라 한창 오르던 작년에 어깨쯤에 파셨어야죠. 2022년 올해부터 인천 구도심에 입주 많은 걸 모르셨나요? 아니죠. 요즘 부동산 인사이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도 작년에 안 파셨다면 올해부터 있을 공급에 의한 조정은 버티겠다는 전략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 그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공급 물량이 많을 때 매도하는 건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엄청나게 깎아줘야 돼서 수익이 남질 않습니다. 물론 가격을 깎는다고 다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 인천은 입지 자체가 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을 넘지는 못하겠죠. 인천의 대장인 송도만 해도 뭐 아직은 마용성에도 미치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부평구와 서구의 7호선 연장, 남동구의 GTX 노선, 서구의 메가급 신도시인 검단, 미추홀구의 구도심 재정비 사업, 계양구의 3기 신도시 등 이것 말고도 입지가 좋아질 요소들을 제가 더 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아파트를 들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사셨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천의 아파트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호재들을 모를 리는 없으시겠죠. 게다가 아직은 미분양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공급 물량이 너무 겁먹기보다는 과연 미분양이 쌓일지, 만약 쌓인다면 언제쯤 이게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다질지 등 더 중요한 요인들에 집중해 보시기에 추천드립니다. 5분 임장 오늘은 인천 부동산을 전망 그리고 분석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